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또 12월 CPI가 미국에서는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금리 인하 또 미뤄진다라는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좀 내려갔거든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추세라면은 금리 인하 시점은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중에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연준의 점도표보다 시장의 목소리에 저는 조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CPI 잠깐 분석을 해드리자면 12월 헤드라인 CPI가 시장 예상치였던 0.2% 전월비 상승을 소폭 상회를 한 0.3%를 기록을 했고요. 헤드라인 기여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에너지 가격이었고 그 외에도 항공료라든지 의료비 모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영향력 미미하였고요. 저희가 3월 금리 인하 베팅도 오히려 이제 67%에서 71%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유를 크게 한 4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향후 에너지 가격이 헤드라인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 높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WTI가 배럴당 70달러 선에 머문다면 유가는 전년비 마이너스 성장이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를 보자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빗나가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 이 3개월 연율로 환산을 하면은 저희가 3.3%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기울기 자체는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향후 시차를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거는 여전히 주거비거든요. 근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이제 둔화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1, 2분기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그 물가 지표는 PC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6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월비 0.2에서 0.3%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수준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 연간 2%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3월 20일에 열리는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시장에서 더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퍼센티지 CME 페드워치 말씀해 주신 것처럼 73%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3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한은의 스탠스는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네, 1월 달 저희가 금통위를 이번 주에 이제 거쳤는데 지금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3.50% 동결을 했고요. 배경은 이제 연준을 비롯한 아직까지 그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났다라는 이제 좀 확신을 좀 가지게 된 것 같고 또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태양건설이라든지 부동산 PF 관련 금융 불안 요인을 조금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분간 동결 결정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건 사실상 추가 인상은 없고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한은도 마찬가지로 향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연내 조금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의 가능성은 조금 희박을 해보인다. 물가 경로가 아직까지 저희가 2.5% 하회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금융 불안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동산 이슈를 좀 감안을 했을 때는 1분기 중은 조금 힘들어 보일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분기부터 정책 전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중에 금리 인상 시그널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쪽에 이제 수요가 조금 몰릴 거다. 자산권 측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들 또 미리미리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치자면 지금 8거래일 연속 무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물론 이제 최근 금리와 증시 상승이 이제 연초까지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이 지금 진행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기간 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리 인하 사이클 구간만 조금 비교를 해보더라도 현재 반영하고 있는 2년물 금리라든지 내지는 연내 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표상으로도 저희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상 증시 측면에서는 올해 대비
작년 대비 올해가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거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OECD 경기 회복 국면 내에서 저희가 이익 추정치 월간 기준으로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3%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2,600대에도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크게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 여전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가 좀 흥하기를 바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클 겁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수출주이기 때문인데 4분기 실적이 또 시장에서 실망감을 주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소화가 되기는 했지만 오늘 일가의 블록딜 이슈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 결국에는 8만전자 터치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터치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있더라고요. 오늘 다행히도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연내 이제 탑픽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인 이제 관심을 계속해서 보일 거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직전까지 외국인과 기관 이제 코스피 2개월 누적 순매수가 총 13조 원 가량에 네. 이제 달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저희가 반도체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수출 민감 업종 중에서 이제 턴어라운드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한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이제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내지는 그 미중 또 이제 양안 간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은 이제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 좀 보고 있는 점이 숫자로 지금 이제 수출이라든지 내지는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의 수출 회복 속도가 여타 수출 업종 대비 지금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길게 놓고 보자면은 반도체는 이제 조정받을 때 사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여전히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 또 비트코인 또 현물 ETF가 미국에서 SEC에서 승인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 소멸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요즘에 많이 관심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관심이 많은 그래요? 이제 상황이죠. 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관련주보다는 네. 오히려 조금 이제 ETF라든지 이제 펀드 관련돼서 이제 매수를 하고 출시를 할 수 있는 이 상품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기관들이 이제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관련된 상품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현물 ETF가 허용이 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 흐름을 이끌어낸 자산운용사 대표적으로 블랙록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블랙록의 경우도 비공개 투자자로부터 최근에 10만 달러 가량을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유치를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상자산 기반의 현물 투자 상품 출시 가능성도 이제 일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ETF라든지 내지는 그 외 이더리움 쪽에서도 조금 이제 가격 상승세가 관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이면은 또 대만 총통 선거가 열리는데 이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네, 대만은 지금 이번 주에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 라이 후보가 이제 국민당 후보를 앞서는 중이고요. 친미 성향을 지닌 집권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개입 강도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 이게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2022년도 이후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이제 투영이 되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SMC 이익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22년 8월 달 대표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이제 하원 의장이 대만을 좀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외국인들은 대만 증시를 팔고 우리나라 증시를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이제 대만 증시를 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국면 내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 결국에는 한국 쪽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1월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쪽에 사실 물가지표 반등이 조금 더디게 일어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수준이지만요. 업종별로 이제 내려가게 된다면은 네. 저희가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아직까지 모멘텀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제 주요 이제 시클리컬 주요 품목들의 수출이 좀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면은 베타가 높은 업종과 스타일에 보다 이제 증시는 2월 달까지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스타일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조금 더 알파 요인을 많이 찾는 것 같고 이 금리의 일부 되돌림이 발생할 때마다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업종들을 좀 매수를 하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수출액 중에 중국 인프라 산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업종의 성장은 지금 밋밋한 상황인데 네. 새로운 성장 동력, 그러니까 구조적 수출 성장이 가능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화장품이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